안녕하세요. 날씨가 따뜻해질수록 제 마음도 몽글몽글해지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네, 제가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저 이름에도 유부남입니다. 네, 사실은 제 옆에 있는 바로 이 차 BMW M5 컴패티션을 아주 마음껏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보세요, 이 노면이 벌써부터 아주 쫙쫙 말라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봄 날씨에 즐기기에 더없이 행복한 차, 네, BMW M5 컴패티션 앞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프론트 마스크 너무나도 익숙하죠. 한 멀리서 200-300m, 500m 뒤에서 봐도 단번에 BMW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는 그냥 520D 아니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우락부락하거나 거친 M카 특유의 맛은 조금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세로로 긴 M3, M4 같이 요즘 M카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확실히 이 세그먼트의 존재감을 나타내면서도 상당히 단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M카만이 보여줄 수 있는 몇몇 포인트만 조금 힘을 실어준 정도에 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 그릴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올블랙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엠블럼, 이 레터링까지 블랙으로 감싸 놓아서 조금 더, 특히 이 차가 또 흰색이라 그런지 이 대비가 확실하게 뚜렷이 좀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아래쪽에는 M5 전용 범퍼를 또 탑재를 해 놓았는데, 역시 고성능 차답게 큼직큼직하게 다 뚫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릴과 마찬가지로 유광 블랙도 가득가득 집어 넣었는데, 일반 소비자 눈한테는 글쎄요, 일반 기존의 M 패키지 차들의 범퍼와 크게 뭐가 달라졌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조금 더 단정하고 차분하게 마무리를 했다라는 게 M5 컴패티션 전면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시리즈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상위 트림답게 각각의 기능들은 최고급을 향합니다. 요 가운데 각종 레이더 라이다 센서를 비롯해서 레이저 LED 헤드램프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죠. 니은자 모양으로 이 주간주행 등의 존재감도 눈부시고요. 옆으로 넘어가 보시죠. M5 컴패티션의 옆모습, 역시 중형 세단답게 아주 늘씬늘씬하면서도 큼직한 형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 차는 고성능 차의 특징을 곳곳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신발, 기가 막혀요. 네, 휠 보세요. 진짜 얇게 여러 Y자 스포크로 되어져 있죠. 사이즈도 20인치에 달하고요. 예전에 이 신형 전 버전의 M5 휠도 있었지만 지금의 이 녀석도 디자인이 무지하게 훌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브레이크 시스템 보세요. 골드 바나나 넣어놨어요. 기가 막힙니다.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탑재를 하고 있죠.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냥 껌딱지처럼 쫙 차를 달라붙게 노면에 만들어 놓죠. 아주 훌륭한 신발 조합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접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타이어 역시 미쉐린제의 파일럿 스포츠 4S가 탑재가 되어져 있어요. 앞에는 275, 35ZR 20 사이즈가 매칭이 되고, 뒤쪽 같은 경우는 285, 35ZR 22 또 맞물립니다. 이 외에 몇 가지 포인트, 우선은 이렇게 세련된 또 심플한 아가미가 요 안쪽에 구멍은 뚫어져 있네요. 네, 뚫어져 있고 M5 컴패티션 이쁘게 씌워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짝 끊어진 M카만의 전통이죠. 사이드 미러 디자인도 이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가 흰색이라 그런지 검정색 흰색 조합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윈도우 주변에 이 몰딩 부분 다 올블랙으로 표현을 해 놓았죠. 이런 부분도 너무 이뻐요. 햇빛에 비추니까 더 이쁘네요.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이 M5 컴패티션 외관의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뒤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모습이 살짝 평범했다면 이 뒷모습을 봐야 제대로 이거 무시무시한 차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시선을 가장 위쪽에 한번 더 볼까요? 이거 봐, 이거. 카본 루프 통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얄쌍하게 또 유광 블랙으로 일체형 립 스포일러도 장착을 해 놓았고요. M5 컴패티션 블랙으로 생각보다 큼직하게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신형으로 오면서 테일램프의 변화가 두드러졌잖아요. 그리고 이 테일램프 주변에 유광 블랙을 상당히 두툼하게 아주 깊은 마스카라를 또 칠해 놓았는데, 이게 조화가 어마어마합니다. M5로 오면서 더 극명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시선을 두면 이 범퍼, 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요 아래쪽만 봐도 그냥 하고 감탄사가 흘러나올 것 같아요. 쿼드 배기 시스템을 비롯해서 요 양쪽에 이 후방 반사등의 위치도 아주 절묘하게 균형감이 잘 맞아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상적인 고성능 세단의 모습을 또 디자인과 스타일을 보여주는 게 M5 컴피티션 외관, 특히 뒤태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석에 앉는 것만으로도 흥분되는 이 M5 컴피티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인 실내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MW의 그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네, 아주 익숙한 버튼들의 향연이 펼쳐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센터 터널이라든지 전반적인 이 센터페시아 구성의 모습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M카만이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몇몇 요소가 역시 매력을 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스티어링 휠을 딱 잡았을 때 보이는 이 M1, M2 버튼, 네, 제가 원하는 주행 모드를 다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차의 성격을 180도 바꿔놓는 아주 멋진 기능이죠. 이 M1, M2 버튼을 비롯해서 시동 버튼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치해져 있고, 변속기 같은 경우도 이 주변에 빨간 띠를 둘러서 정말 멋있게 진짜 고성능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특히 변속 레버 M 전용 시프트 기어인데 P 버튼이 버튼식으로 위치해져 있고, 이 변속기의 이 속도 단수로 오르내릴 때 빠른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3단계의 버튼도 딸깍딸깍 누를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한쪽 켠에 셋업 버튼과 함께 M 모드가 또 추가가 됐는데, 이 M 모드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를 제외하면 디지털 계기판 같은 경우도 M5 전용의 뭐 각 타이어의 온도 설정이라든지 뭐 횡직값이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줍니다. 이 정도가 M5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일반적인 5 시리즈와는 다른 포인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 상단에 있는 화면은 확실히 신형으로 오면서 큼직해졌습니다. 와이드로 굉장히 넓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터치와 이 조그 셔틀 둘 다 이용이 가능하죠. 특히 M 모드를 눌렀을 때 스포츠, 트랙, 로드 다양한 상황에서의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여지없이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각 기능들을 하나하나 조절해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하루 이틀 갖고는 전혀 안 돼요. 한 1년 이상은 이 차와 함께 호흡을 맞춰야 재미를 끊임없이 샘솟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M 모드를 누르면 계기판도 비행기 전투기처럼 아주 집중력을 높이는 굉장히 화려한 그래픽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기능들도 전용으로 마련을 해 놓았다라는 점 너무나도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M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바뀌거든요. 역시 5 시리즈 중에 최상급 라인업답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요. 참고로 이 M모드를 누른 뒤에 이 셋업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엔진과 차체, 스티어링, 그 다음에 MX 드라이브까지 모두 다 세팅을 할 수 있는 아주 기가 막힌 그래픽 액정창이 뜹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 MX 드라이브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구동력 배분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몇 번의 터치만으로 말이죠. 후륜으로만 차체를 굴려서 마음 놓고 드리프트를 즐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륜으로 조금 더 정확하고 완벽한 코너 진입과 탈출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도 정말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고, M5 벌써부터 막 근질근질해져요. 빨리 이거 리뷰 끝내고 시동을 켜고 주행을 이어나가고 싶을 정도이니까요. 자, 흥분을 살짝 가라앉히고 이 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퀄리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확실히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이런 소재 선택이나 마감은 전혀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차는 M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광 패턴의 이 카본 또 트림을 탑재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저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무광이라서. X6M이나 X5M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약간 유광 카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광을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 품목도 전혀 어색하고 꿀릴 게 없습니다. 당연히 바우앤웰킨스 사운드 시스템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 살짝 열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를 비롯해서 큼직한 컵홀더라든지 그 다음에 가변 배기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져 있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건
다 있어요. 애플 무선 카플레이까지 말이죠. 이런 부분 더없이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실내에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가장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시트입니다. 와, 미쳤어요, 진짜. 솔직히 이 시트 하나만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몇 가지 뭐 단점 이런 거 다 커버가 됩니다. 시트가 말도 안 되게 좋거든요. 어떻게 고성능 세단에서 이렇게 멋진 시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킷의 능력과 착자감, 편안함까지 모두 다 갖췄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허벅지를 잡아주는 능력보다는 이 옆구리, 볼스터라든지 어깨선을 잡아주는 이 부분에서 버킷 능력이 정말 뛰어납니다. 예. 그래서 타고 내릴 때는 조금 더 낮게 이 허벅지 높이를 낮춰서 세단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롭고 편안한 감각을 구현하면서 좀 더 역동적으로 달릴 때는 몸의 움직임을 최소한 줄여주는 이 시트 디자인은 기가 막혀요. 예.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조명까지 나오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 시트는 2열에서도 감동이 이어지는데 바로 넘어가 보시죠. 자, BMW M5 컴페티션 2열에 들어와 봤습니다. 1열 시트에서의 감동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열 시트 기본적으로 가죽의 재질과 느낌, 그다음에 이 모양을 잡아주는 착자감이 훌륭하기 때문에 뭐 1열 시트처럼 엄청난 버킷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중형 세단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역할을 해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타고 내리는 가장 끝부분까지 가죽을 깊게 둘러서 옷이 쓸리거나 피부가 닿을 때 타고 내릴 때 감각까지도 챙긴 아주 섬세한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는 5 시리즈 최상위 라인업답게 편의 품목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시선이 꽂혔던 부분이 바로 이 B필러에 위치해져 있는 송풍구예요. 5 시리즈에 이렇게 B필러에 송풍구가 있었다고? 보통 플래그십은 가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센스 있는 구성, 물론 가운데에도 송풍구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센터 콘솔 쪽을 보면 전용 공조 장치가 깔끔하게 또 위치해져 있고 약간의 수납함과 USB-C 타입 2개 12V 소켓까지 부족함 없이 알차게 마련이 되어져 있죠. 바우스 윌킨스 위아래로 트위터 깔끔하게 탑재를 해 놓았고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햇빛 가리개는 요 쿼터 글라스까지 잘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 가운데 부분은 컵홀더죠. BMW 특유의 딸깍하는 컵홀더와 함께 이건 아니네. 수납함은 없네요. 네. M5 컴페티션 마지막 트렁크 공간 살펴볼게요. 뭐 기존 5 시리즈랑 똑같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맞아요. 네, 똑같아요. 네, 똑같이 되어 있고 네모 반듯하게 평평히 잘 위치해져 있습니다. 글쎄요,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네, 골프백을 세로로 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가로가 꽤나 넓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한쪽 끝에는 이렇게 그물망이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 안쪽에는 그래도 나름 깊은 여분의 공간이 또 위치해져 있습니다. 와, 이거 M 전용 공구 키트야. 너무 신기한데? 요거 딱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닥면에 무언가를 열어서 뭐 여분의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요. 대신 이렇게 레버를 당기면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폴딩을 지원을 해요. 폴딩을 해보면 그래도 나름 급하게 무언가 이케아 가구 정도는 실어서 조금 더 여유롭게 갈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BMW M5 컴페티션 주행 느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V형 8기통이죠. 4400cc 엔진에다가 트윈 터보를 맞물렸습니다. 여기에 8단 M 스텝트로닉 변속기까지 맞물려서 최고 출력 625마력, 최대 토크 76.5kgm라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3초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600마력대에 3.3초 제로백. 솔직히 일전에 탔던 이 포르쉐 타이칸 크로스 투리스모 터보와 비슷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감성이라든지 출력을 끌어내는 과정이 뭐 전기냐 내연기관이냐의 차이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M5 굉장히 강력한 차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내 판매 중인 12종류의 M 제품 중에 가장 출력이 높고요. 그만큼 뭐 가공할 만한 실력이다, 기대해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과 같이 일반 노멀 모드에서 국도를 차분히 주행을 이어나갔을 때는 솔직히 배기음도 거의 안 들리고요. 그냥 일반적인 세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625마력을 갖고 있는 차라고? 라는 느낌은 어디에도 들 수가 없죠.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하드한 편이긴 한데 이를 제외하면 글쎄요, 뭐 동승자라든지 뒷좌석 탑승자들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차라는 거를 쉽게 알아차리기는 힘듭니다. 네. 가속 페달을 조금 더 깊게 밟아도 이런 느낌은 마찬가지이고요.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 맞춰서 달릴 때는 마음 편하게 크게 뭐 집중하거나 아니면 예민하게 신경을 곤두세워서 운전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당히 편안하고 안락하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중형 세단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성능 차를 갖고 언제까지 이렇게 달릴 수는 없잖아요. 네, 조금 더 하드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죠. 우선은 저는 이 M 모드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M 모드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활성화가 되고요. 다시 한번 이 M 모드를 꾹 누르면 트랙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긴 트랙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까지만 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엔진, 차체, 스티어링 휠 다양하게 뭐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내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가장 크게 뭐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로 한번 나와 볼까요? 이렇게 한번 나보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가 달라졌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그 차이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단수를 좀 낮춰서 가속 페달을 밟아보면 어우야, 무섭다 진짜. 단수 내리고 한 번 더 내리고. 대단합니다 진짜. 오우야, 피 쏠리네. 충분히 쏠리네. 어마무시하구만. 역시 600마력대 출력 제로백 3.3초 괜히 나온 숫자가 아니거든요. 예, 그 역할을 똑똑히 해내는 것 같고, 바로 직전에 탔던 차 정확히 비교를 할 수가 있겠네요. 전기차 타이칸 터보와는 완전히 다른 맛입니다. 예. 전기차 특유의 뭐 제로 상태에서 머리가 막 파묻히면서 즉각적인 동력 전달, 토크, 그 힘을 얘가 절대로 따라할 수는 없겠죠. 파워트레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중고속 영역 이후에서 그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이 차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퍼포먼스, 사운드도 한몫을 하고요. 정말 살아 숨쉬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각 기계들이 맞물려서 내 발끝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 감성이 너무 좋아요. 특히 고성능차 원하는, 또 좋아하는 소비자분들은 아직도 이 내연기관의 맛 못 버리잖아요. 와, 그 맛의 가장 끝판왕 정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미쳤어. 너무 좋아요. 그래, 고성능차는 이렇게 타는 거지. 어디서 무슨 가상 배기음 내고 있어. 이게 고성능차지. 내가 밟는 대로 기계가 움직이는 거, 실린더의 유압이 터지면서 미쳤습니다. 여기에 BMW 특유의 고속 코너링 감각까지 더해져서, 이야, 진짜 말이 안 나와요. 너무 행복해 진짜. 와. 그렇다면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가 있죠. M3, M4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들은 뭐랄까 조금 더 한결 가볍고 가뿐하게 상당히 약간 경량 스프린터처럼 요리조리 헤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전 재미라는 부분에서도 뭐 그 차들도 워낙 대단하긴 하지만 조금 더 뭔가 약간 좀 날뛰는 성격을 내가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M5 컴페티션 같은 경우는 약간 진중하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 완성도에 초점을 맞춘 M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명히 M카들 라인업 중에 가장 고출력임에도 불구하고 다루기가 M3, M4보다 쉬워요. 예.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고 있음에도 운전자가 그렇게 불안하거나 아니면 미세 컨트롤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은 좀처럼 오지가 않죠. 안정적이면서도 굉장히 빠른 또 속도와 완성도를 보여주는 게 M5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완성도 정말 놀랍습니다. 예. 늘 뭐 X5M, S6M, M3, M4, M2 어느 차 하나 뭐 성격이 같은 게 없는 BMW의 M카 세팅이지만, 더더욱 이 M5 컴페티션은 지금까지 제가 탔던 M카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운전자에게 기대 이상의 훌륭한 만족도를 안겨주네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차도 약간
약간의 아쉬운 점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사운드인데요. M5 게다가 컴페티션 배지를 붙였어요. 더 출력이 높고 하드코어 성격을 지닌 M5이긴 하지만 글쎄요, 사운드가 뭐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 뭐 핸들링, 뭐 코너링,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여러 가지 성능 자체에서 만족도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소리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뭐 AMG라든지 뭐 제규어의 R이라든지 아우디 RS라든지 다른 고성능 차들과 비교해서도 소리가 뭐 엄청나게 독보적으로 뭐 중독성이 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과 같이 일부러 단수를 팍팍 내려서 달리고 있을 때도 물론 소리 크게 잘 들리죠. 게다가 약간은 고음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저음의 세팅 방법이 눈에 띄는데, 음악, 라디오 아무것도 안 켜고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실내에서 이 정도 소리를 낸다?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백파이프 터지는 이런 타이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밖에서 들을 때가 더 크게 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 이 소리가 라이벌 대비는 그렇게 데시벨이 크지는 않다, 감성적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배기 사운드에 대한 아쉬움은 탄탄한 서스펜션 감각으로 살짝 잊어보도록 할게요. M5 컴페티션에 탑재되어 있는 서스펜션 세팅이 꽤나 놀랍습니다. 마냥 딱딱하지도 않고요, 상당히 탄탄하게 적절히 조율을 아주 잘 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스포츠에서 일반적인 로드 모드로 다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편안하면서 여유롭게 탈 수 있는 세팅인데, 여기에서 서스펜션의 감각이 적당히 도로 위에 이 굴곡을 의연하게 걸으면서 아주 물렁하지도 않고 이 독일차 특유의 탄탄한 감각만 쫄깃하게 잘 살려내면서 승차감과 이 고성능 차가 줄 수 있는 이 안정적인 면모를 동시에 잡아냈습니다. 이 세팅 조율을 정말 어떻게 하면 비유의 찰떡궁합으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조율을 하고 매만졌네요. 아주 놀라워요. 예. 하염없이 뭐 미끄러지듯이 물렁하게 가는 느낌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막 도로 위 요철, 굴곡을 막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엉덩이 끝으로 전달하는 느낌도 아니거든요. 이 둘 사이에 어느 정도 가운데점을 아주 잘 조절을 했어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행 리뷰 가장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일상적인 도심 속에서 이 차를 몰 때는 진짜 큰 문제 없이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물론 서스펜션 세팅 강하게 맞추고 스포츠 모드 아니면 트랙 모드까지 갖다 놓으면 무지하게 예민해집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MX 드라이브 시스템이 있죠. 4륜과 2륜, 내 마음대로 구동력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2륜 모드에 놓고 자세 제어 장치 끄고 기분 좋게 때려 밟으면 뒷바퀴가 꽁무니를 흔들면서 기분 좋게 날아가죠. 드리프트 연마까지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공도에서는 할 수 없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4륜 모드를 켜고 와인딩 로드를 짜릿하게 달린다면 그 어떠한 고성능 스포츠 세단보다 정교하고 정확하게 돌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술 발전, 그리고 그 중심에 운전의 즐거움을 향한 BMW의 노력,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BMW M5 컴페티션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차 같은 경우 1억 6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하지만 이 정도 출력의 비슷한 체급의 차들을 보면 또 뭐 비슷한, 뭐 아주 비싸거나 터무니없다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보다도 이 차가 갖고 있는 상품성에 저는 더 큰 만족감을 얻었는데요.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성능 중형 세단을 구입을 또 고려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2열과 트렁크, 이 차로 할 수 있는 활용도 측면 절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충분히 제 역할 잘 소화해내고 있고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각종 편의및 안전 품목, BMW가 해내고 있는 거의 모든 기술이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느 것 하나 빠져 있고 이런 거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M카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변속 레버 디자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M1, M2 버튼 저 너무 편하게 썼거든요. 지금 M1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뭐 이피션시 최대한 편안하게 타다가도 다시 M2 누르면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까지
그 짧은 시간에 버튼 하나로 왔다 갔다 내 차의 성격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요런 만능 버튼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도 M카를 또 구입하는 소비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의 핵심은 단연 역시 주행 퍼포먼스겠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단점을 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느 것 하나 똑같은 M 라인업이 없을 정도로 각 차들마다 성격을 분명히 짙고 거기에 만드는 세팅 활용 능력이 우수한 BMW인데요. M3, M4, X6M, M2, X5M 다양한 M카들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는 M5 컴페티션만의 주행 감각이 정말 좋았어요. 네. 아주 뭐 날티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묵직하지도 않고 정교하게 차를 잘 이끌면서도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주행 퀄리티에 초점을 맞춰서 고성능 차에 아주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분들도 언제든지 즐겁게 이 M모드를 활용해서 운전을,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고, 이런 실력이 점점 내 차와 오래 쌓으면 쌓을수록 주행 퀄리티, 내 운전 스킬도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갈고리로 내려 찍는 듯한 엄청난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도 챙겨 가시고요. 네, 아무튼 M5 컴피티션 너무 좋아요. 네, 아낌없이 박수 쳐주고 싶어요.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따뜻한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노면도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네, 제 마음도 설레게 하는 이번 시승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였습니다.